네, 소란입니다. 퍼머컬처 네트워크의 대표 아니고 대표 활동가예요. 예, 저희는 대표가 없는 조직입니다. 네, 왜 저희를 어느 단체에 총회 때 다른 단체를 불러서 너네 뭐 하는지 얘기하는 거 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뭐가 궁금하셨을까요? 저희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뭐 그렇게 뭐 엄청 잘 되거나 뭐 엄청 회원이 많거나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2022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어린 조직이고요. 아마 어린 조직이어서 지금 뭘 한이 좀 쌓였는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 뭔가 뭐 들썩들썩하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냥 저희가 최근에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무겁게 조직을 만들지 않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뭐 무겁게 하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되도록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퍼머컬처라고 하는 외국말이잖아요. 퍼머컬처.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68세대들이 세계를 한번 바꿔보고자 시작한 생태마을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68세대들은 지금 80대 정도 되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분들 히피들이시죠. 그때 생태마을 만들자고 막 전 지구적으로 막 움직일 때 베트남 전쟁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본주의 안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꼬민을 만들자. 그게 이제 생태마을이었고 그 설계를 그냥 하지 말고 퍼머컬처라고 하는 철학과 방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만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 68 혁명이 없었어요. 거의. 예,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죠. 우리나라는 아마 독재와 싸우고 있어서 68세대가 했던 그 구호. 68세대의 구호는 뭐였을까요?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히피들이 나와가지고 뭘 했을까요? 전쟁을 반대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여러 가지 그런 관행들 있잖아요. 구시대를 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분들이 지금 80대신 거잖아요. 그 히피드 분들이 70대 지금 80대이신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만들었던 꼬뮌의 상을 아마 이 퍼머컬처로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퍼머컬처는 생태적인 철학뿐만 아니라 문화를 바꾸자고 하는 혁명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퍼머컬처 무슨 정원 만드는 걸 생각하시는데 원래 퍼머컬처는 혁명가들의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의식주를 자극할 수 있고 이 자본주의의 폐해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설계해보자 이런 운동으로 사실 시작한 거라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퍼머컬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퍼머컬처로 뭐 먹거리를 잘 길러보자 이런 운동이 아니었어요. 같이 모여서 지구를 어떻게 더 생태롭게 만들고 이 사람들과 어떤 활동들을 더 같이 가져갈 것인가 사실 이 고민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새로운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게 퍼머컬처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퍼머컬처가 유효한 활동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퍼머컬처 한국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해외에 나가면 이 얘기부터 딱 해요. 퍼머컬처 한국에서 시작됐잖아. 이렇게 다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다 이렇게 멍해가지고 아니 이것은 그럼 K 퍼머컬처였단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퍼머컬처는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의 순환운동 있잖아요. 생태적으로 살고 자연과 협력하는 이런 방식들을 이 68세대들이 잘 고민해 봤더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꼬민이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죠. 마을 공동체가 협력하고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만든 게 이 퍼머컬처였어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생태 문명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된 운동들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시작된 게 호주에서 시작됐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시작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몽상가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히피들이 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이 78년 이후로 시작한 이후로는 더 많은 퍼머컬처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퍼머컬처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퍼머컬처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들에 스가 붙다
있다는 것은 다양성이 굉장히 폭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농업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정되기가 쉬운데 활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과 대상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머컬처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머컬처스라고 하는 이런 시작을 통해서 지금 이제 50년 가까이 퍼머컬처가 전 지구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 전환 마을 운동, 전 지구적으로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농사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에 기반한 활동이면 부족했다. 그래서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영국에 지금 녹색당이 제2야당 된 거? 거기 그 베이스가 퍼머컬처하고 전환마을 운동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확장이 된 건데 이런 활동으로 이제 쭉 가온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밭에서 공동체의 몇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퍼머컬처에서는 존 개념이 있어요. 내 밭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 여기 이렇게 쭉 있다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다면 일을 편리하게 해놓는다면 거기까지라고만 볼 수도 있을 텐데 연결 개념이라는 걸 씁니다. 우리 밭과 우리 사회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야생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밭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밭을 설계했는데 마을과 연결되고 지역과 연결되고 우리나라와 연결되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어떤 그 디자인의 설계를 끝까지 가보는 걸 보통 퍼머컬처에서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이 모여서 퍼머컬처 밭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밭은 지구를 위한 거였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계와 디자인을 퍼머컬처가 하다 보니까 대부분 밭에서만 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밖으로 연결되게 되는 어떤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이 된 퍼머컬처가 끝나지 않고 퍼머컬처스가 되고 지금은 많은 나라의 학교에서 국공립 학교에서 기본과정으로 퍼머컬처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가속되기 시작했던 2010년 후반 이쯤부터는 전 지구적으로 퍼머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농법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중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퍼머컬처가 고민하고 있는 철학, 바로 무엇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건가, 무엇을 위해서 생태적으로 살 건가에 대한 철학을 먼저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가서 뭐 콩을 거꾸로 심든 뭐 배추를 어떻게 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심어야 되느냐, 이걸 누구와 나눌 거냐, 누구와 함께 이것을 같이 할 것인가, 이걸 더 중심으로 두고 이 이야기가 펼쳐나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1세기 들어서는 우리가 석유 문제가 가장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크 오일, 석유가 고갈된 시대에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퍼머컬처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중요하냐? 그것도 기본적이겠지만 누구와 어떻게 나눌 거냐, 그리고 누가 우리의 약자인데 그들과 우리가 만든 먹거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나눌 거냐, 이 얘기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서로 돌보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걸 어느 부분부터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크 오일이 한참 이야기됐던 2010년 후반부터는 각 그 학교에서 기본 과정으로 이렇게 퍼머컬처를 배웁니다. 무슨 기본 과정이었냐면 저는 농사나 뭐 먹거리 이런 과정인 줄 알았는데요. 재난 수업이었어요. 재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퍼머컬처를 배워야 된다. 그때 핵심 가치가 뭐였냐면 뭐 땅을 돌보고 다 돌보는데 중심은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돌보는 법을 알지 못하면 재난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돌볼 것인가 여기에 포커싱을 하면서 교육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 뭐 지금은 각 나라의 대학이라든지 뭐 직업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과정으로 대부분 퍼머컬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적 윤리나 뭐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이제 시작이 된 원리이죠. 저는 퍼머컬처를 정말 배추 한 포기를 한국 배추를 먹으려고 기르다가 시작된 게 사실 퍼머컬처여가지고요. 그 영국에서 잠깐 그 전원마을에서 살 때 한국 배추 먹고 싶어가지고 배추 길렀는데 그 동네 꼬맹이들이 지나가면서 이 따위로 기르면은 퍼머컬처 제사 원리에 의해서 잘못됐다 하면서 막 토론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뭐냐 궁금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다 퍼마컬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처럼 도시텃밭에서 대부분 이 퍼마컬처 원리로 공간을 운영하고 지역 공동체와 여러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퍼마컬처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퍼마컬처를 배우고 한국에 와서 저는 이게 될 줄 잘 몰랐어요. 제가 마을운동을 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 동네도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후위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주요하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퍼마컬처 과정으로 지역의 기후위기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고민을 한 거거든요. 원래 퍼마컬처는 전 지구적으로 72시간 과정을 기본 과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또 그 지역의 이제 생태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공간에 따라서 또 특수하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72시간을 수료를 하면 퍼마컬처가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국제적 룰이에요. 그래서 이 룰을 항상 지켜서 지금까지 전 지구적으로 퍼마컬처 72시간 과정을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마을을 생태마을로 만든다면 생태전환마을로 만든다면 저는 상상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14년에 처음으로 퍼마컬처 과정 72시간 과정을 은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전환마을 은평 지금 시작이 됐고 뭐 가풀꽃이라든지 이런 식당들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퍼마컬처 학교 졸업생들이 쌓여서 지금 이제 2022년에 저희 퍼마컬처 네트워크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퍼마컬처 네트워크를 출범을 했거든요. 저희 강릉 앞바다에서 시작을 했어요. 조금 나중에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은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은 약간 빨간 옷을 입고 붉은 정령들이 뭔가 선언을 하는 선언식처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매년 그 네트워크 대회라는 거를 한 2박 3일 이렇게 하면서 매년 회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3년 이제 된 교수인데 네. 300명 정도가 밖에 안 돼요, 저희. 왜냐하면은 퍼마컬처를 사실 지금 수료한 사람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를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퍼마컬처 지금 학교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전국에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작년까지 30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365명인데 회원이 거의 90, 80%는 거의 다 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거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충성도가 엄청난 조직인 거죠. 네트워크 대회를 하면 이런 2박 3일 대회를 하면 몇 명 정도가 모일 것 같으세요? 전체 회원의 반 이상은 옵니다. 2박 3일 모일 때. 예. 왜 올까요? 제가 좋아서? 왜 올까요? 재밌어서 오죠. 여기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이 사람들과 뭘 할 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4년 동안 이 행사를 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이 오셔서 참가를 하고 이 대회에서 뭔가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서 지역에서 다시 그 활동을 하는 어쨌든 연결의 장인 거죠. 이름을 저희가 뭐 협회도 아니고 뭐 단체 이름을 지을 때 네트워크를 지은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누가 너네가 제일 잘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잘하는 거를 좀 빌려서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연합의 형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만들 때부터 뭐 협회나 뭐 이런 걸로 짓고 싶지 않았고 네트워크로 졌던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쭉 이어가고 있고요. 주로 이 대회가 가장 큰 1년의 큰 행사고 한여름에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9월로 살짝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텐트에서도 자고 막 그러니까 거의 이게 막 쾌적한 그런 행사는 아니거든요. 정말 퍼마컬처가 하려고 하는 어떤 거를 다 해보는 행사예요. 그래서 약간
투 같기도 하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 컨버전스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쁜 그런 행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주요하게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퍼마컬처 네트워크는 농사만 안 지나가는 걸 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퍼마컬처가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제 이게 2026년도 계획인데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동티모르 청년들을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세계 퍼마컬처 대회에 동티모르란 나라에 저희 활동가들 4분이 가셨거든요. 동티모르는 21세기 들어서 처음 생긴 나라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과서를 퍼마컬처 과정을 기본 과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퍼마컬처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흥국가인데 IT나 이런 걸로 국가를 건설할 게 아니라 생태적인 자신의 자연자원으로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의 청년과 청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대부분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큰 전쟁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이렇게 퍼마컬처를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결심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해외에서 무슨 돈을 받아서든 배터리 공장을 세워야 된다, 뭐 핵발전소를 세워야 된다 이랬을 건데 그걸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나라에 초대를 해서 우리가 같이 너희들을 지지하는 행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퍼마컬처 네트워크에는 전국에 여러 밭이 있는데 이 밭 투어도 시켜주고 같이 퍼마컬처 우리도 너희에게 배우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녀왔던 이야기도 듣고 이 부르기 위해서 돈을 좀 모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올해 9월에 있을 퍼마컬처 네트워크 대회에 이 청년들을 초대하고 전국 투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은 퍼마컬처 크게 성공하면 한국 퍼마컬처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앞으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할 때 퍼마컬처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태 자원에 대해서 고민할 거기 때문에 이 행사를 올해의 좀 중심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러분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 오면 이들이 하고 있는 퍼마컬처를 소개하기 위해서 또 함께 하는 자리들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저희가 톱질단이라는 걸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드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뭐 학교를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조직하고 이런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품앗이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삽질단과 톱질단이 있어요. 삽질단은 모여서 삽질을 해서 밭을 하루 만에 만들어주고 빠지는 거고 톱질단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뭐 태비간이라든지 뭐 나무 위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빠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밭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많은데 이런 걸 같이 할 사람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내일 또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하는 것들은 대부분 지금 있는 생태 거점에서 조금 더 이 생태 거점과 연결된 사람들을 모으는 약간 이벤트를 많이 해요. 레니원정대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밭을 만들었는데 우리끼리만 농사 지으면 재미없잖아요. 이웃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흥미로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이번에 전지전정도 하고 냉이 종류들 많잖아요. 다 먹어보고 얘기도 같이 나눠보고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퍼마컬처를 조금 더 자기 업으로 하고 싶은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뭐 이런 활동가 대회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PDC 정기적으로 하는 PDC들이 올해 또 열릴 겁니다. 네, 4월까지 계속 퍼마컬처 월에 하는 과정들이 쭉 있을 거고요. 또 지역별로 필요한 공간에 게릴라로 나타나서 삽질해주고 톱질해주고 뭐 이런 행사, 그리고 이미 있는 공간, 퍼마컬처를 했던 공간, 설계되어 있던 공간에 새로운 장터 같은 것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삽질단, 톱질단 이런 것들은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퍼마컬처로 72시간을 설계 과정을 하면 아주 장기간의 비전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밭 이쁘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상추 심고 여기에다가 뭘 심어야지 이걸 설계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하죠 분명. 그렇지만 아주 비저닝을 해요. 이 상추로 뭘 할 거지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공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됐는데 이 공간을 가지고 누구를 불러서 무엇을 할 건가 이런 설계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수업이 끝났으니까 폐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였던 분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도 다 학교 하잖아요. 도시농부학교. 어떻게 남아서 이들을 저걸 하게 할까요?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먹일까요? 왜 이분들이 남아서 저걸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일까요? 뽕 맞아서 그래요. 무슨 뽕을 먹었냐면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을.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하면 이 공간이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그 디자인과 설계를 하면서 상상을 했는데 우리가 디자인해서 발표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상상이 없어지지 않고 이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생태거점이라고 하는 그 공간과도 인연이 생겼잖아요. 1년 가까이 같이 농사 짓고 공부하면서 이 공간이 그렇게 운영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그들과 함께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그런 활동들을 도와주는 거지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것을 상상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걸 계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장선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3년 된 조직인데 벌써 죽을 준비도 하고 있어요. 장례위원회를 만들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린 생태적으로 죽고 싶은데 우리를 거기다 갖다가 화장해가지고 항상 질소를 막 뿜뿜 내보내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건가. 순환하면서 죽게 하려면 우리 몸이 퇴비가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상상하면서 실제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가서 실제로 구현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누굴 죽일 건 아니고요. 가상으로 한 명 이번에 죽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네트워크에 통장이 있어요. 전체의 10%를 티핑을 해놓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체크를 해가지고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체크는 하지 않고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해라고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게 좀 공익성이 있고 네트워크에 필요한 일이라면 그 비용을 그냥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안 해봤던 거 혹은 해보고 싶은 거를 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 퍼머컬처 학교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세팅들도 올해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저희는 가장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는 이미 키워로 온데 키워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태가 이미 키워로 오니 조금 더 편하게 와서 키워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생태는 키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우리가 되게 키워 축제에 막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혹은 굉장히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풀어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생태롭게 퍼머컬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3회째 키어 네이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퍼머컬처리스트는 사랑이 너무 많아. 우리는 정말 모든 자연의 연인이다. 이렇게 저희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키어들도 오시고 키어들을 지지하는 LI라고 하거든요. LI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문화적으로 같이 즐기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에서 키워로운 생태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이런 가장자리를 조금 더 확장하는 이런 운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몽골에도 가요. 네. 제가 이제 몽골에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몇 번 갔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 사마카가
생각한데 그 영향이 다 한국으로 이제 고스란히 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 공간을 좀 생태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 재야생화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몽골의 재야생화는 나무만 심어가지고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초식동물들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은 동물은 좀 있어요. 핵심 뭐냐면 풀이에요. 그래서 풀을 이용한 재야생화 프로젝트를 좀 영성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여름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DC가 열리는 8, 9월에 다섯 번째 네트워크 대회가 여기서 또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돌보장이라고 하는 장터를 갖고 있어요. 지금 7회째 하고 있는 장터가 있는데, 이런 행사 때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퍼머컬처 자체가 대부분 생산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산하시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장터를 여는데, 여러분 마르쉐도 있고 우리 농부장터도 있고 여러 장터가 있잖아요. 대부분 어느 지역의 한 거점에서 하면 거기로 전국에 있는 분이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돌보장을 할 때 그냥 논바닥에서 하고 그냥 길바닥에서 하고, 그 우리가 생태 거점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을 불러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귀한 거를 먹는데 좀 한번 와보면 어떻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1회 때는 정말 논바닥에서 했고 2회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는 장터,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공간과 인연이 되게 하는 장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로 다 끌어올려서 뭐 이렇게 오시는 게 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을 살리려면 그 공간에서 하는 장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돌보장은 8회째 그런 생태 거점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돌보장들이 쭉 있을 거고요. 올해는 좀 야생에 있는 먹거리들을 좀 뜯어서 하는 그런 돌보장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11월에는 세계 퍼머컬처 대회에도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이제 열리는데요. 저희가 어찌 보면 국내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해외에 많은 그 네트워크하고도 연결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배울 것들이 많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함께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에도 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이 되면은 선물장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물장을 처음으로 했었고, 이번에 2회는 살피떡밭에서 할 거예요. 춘천에서 그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피칭 대회라는 걸 합니다. 이 선물장은, 돌보장은 돈 주고 뭘 사는 거잖아요. 선물이 뭐예요? 주식 선물 말고 그냥 자연에서 원래 다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우리 숨쉬고 이런 거 다 선물인데, 이 장에서는 그냥 원래 주어진 것들을 서로 나누는 장터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장터를 여러 번 해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분은 굉장히 기분 좋은데 안 되는 분은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돈이 오고 가는 장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뒤에 가서는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물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서로 나눌까, 어떻게 하면 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면서 1년을 마감하는 장터고요. 특히 피칭 대회는 그 해에 뭔가 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퍼머컬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지원해줄 사람들을 좀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신이 활동들을 소개하는 이런 활동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또 어떤 피칭들이 일어나서 또 새로운 퍼머컬처를 뭐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올해 이 피칭 대회로 선발된 한 팀은 사이더 바를 하나 냈어요. 술집을 은평에 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동네에서 키워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거길 지원했고, 또 동티모르 팀이 또 올해 온다고 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살피떡바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회비도 막 내는데 이런 행사 하면 후원을 누가 해주지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후원할까요? 네? 네, 늘 그렇지만 냈던 사람이 또 내고 또 내는데요. 이게 선물 경제잖아요. 돌고 돌아서 이게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저희의 목표는 이 선물 경제가 좀 더 촘촘해지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주 큰 회원의 구조나 아주 큰 조직에서 이 선물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명 정도가 되는 구조면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이 있어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운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활동이 벌어지고 그것을 서로 구매하고 돌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퍼마컬처 네트워크 목표는 사실 그 구조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할 일들은 이런 활동들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시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좀 바탕에 깔아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복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퍼마컬처 네트워크는 이 일이 굉장히 옳으니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철학적으로 굉장히 옳아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돕겠다라고 하는 베이스적인 활동들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 가지예요. 탄소 기본소득 운동, 퍼마컬처 인증제도, 그리고 공제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조직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 조직 때문에 좀 안정감을 듣는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서로를 돌볼 수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다. 이런 좀 용기를 내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큰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 거점 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회원의 조직, 네트워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퍼마컬처를 한 생태적 공간들은 생태 거점 인증 기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생태 거점이 됩니다. 이 생태 거점이 된 분들한테는 생태 기본소득이라는 걸 드리고 있어요. 이 생태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퍼마컬처에서는 땅을 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갈지 않으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먹거리들이 더 생태적으로 잘 자라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후 농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지원하면 어떻겠냐 이런 거죠. 해외에서 이미 땅을 갈지 않는 농부들한테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에요. 땅을 안 갈면 농사를 안 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심지어 그게 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그 땅을 안 갈아서 매일 왜 농사 안 짓냐 이런 소리 듣고 있어요. 농사 정말 열심히 짓는데 하지만 좀 더 생태적으로 이것이 진짜 농사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단연생들 중심으로 땅을 갈지 않는 이런 농부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좀 없어가지고 2025년까지는 평 단위로 해서 이렇게 기본소득을 진행을 했고 작년까지 이 43개 그 생태 거점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퍼마컬처를 했던 공간들 그리고 했던 분들이 만든 공간들을 생태 거점으로 두고 있죠. 이런 공간들은 퍼마컬처를 하는 공간도 있고 철학을 실천하는 공간도 있어요. 말하자면 뭐 서점에서 먹거리를 기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서점에서 생태적인 것들이 퍼마컬처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공간들도 생태 거점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100kg을 저장하면 1만 원을 주는 이런 생태 기본소득 운동을 전국에서 진행을 했고요. 2025년에 전국에 있는 생태 거점에서 한 40톤 정도가 저장됐다. 굉장히 저희가 낮게 측정치를 했어요. 사실 한 두세 배 더 나왔다. 저희가 저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좀 낮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게 2024, 2025 이렇게 저희가 확장을 했는데 2026년에는 회원이 많아져서 저희가 2배 인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탄소 기본소득이 1톤에 2만 원 이런 형태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퍼마컬처로 농사를 지으면 이런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전 농민기본소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농민기본소득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처럼 땅을 소유하지는 않은 농부들이나 공유지를 갖고 있는 농부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 농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생태적으로 농사를 짓고 조금 더 가치 중심적으로 농사 짓는 이런 단위들을 생태 거점이라고 하는 제도로 묶어서 탄소 기본소득을 드리는 걸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또 하게 되는 게 기후농부 유수정 프로젝트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퍼마컬처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퍼마컬처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들 저희가 돌보장이라든지
선물장이라든지 여기서 하게 될 이러한 그 상품들의 고유 번호를 이제 주고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이거 퍼머컬처로 생산한 거니까 정말 좋은 먹거리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유기농 이런 것들도 상업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때요? 거기에 그 유기농 인증 받으려면은 뼈를 깎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돈도 깎아야 되고 굉장히 힘드신데 이런 제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치 인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먹거리를 이제 사게 되는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가려고 저희는 안 하고요. 어차피 우리 시장에 안 끼워주시거든요. 자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것이다라고 이제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생산된 먹거리들을 이렇게 그 퍼머컬처 인증 제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인증이 있는 단위들과 함께 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올해 진행을 할 거고요. 벌써 43개의 생태 거점이 있으니까 상품 하나씩만 내도 43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또 우리가 안에서 소비해주면 서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사 지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단체로 있는데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 단체 끝나면은 서로 다시 못 만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앞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줘야 서로 얼굴도 보게 하고 또 서로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공제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공제회를 우리가 따로 은행이나 이런 데 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풀반이라고 하는 공제 조직이 있어요. 그 플랫폼이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그 단위들끼리 하는 텐데 거기 연합으로 이 공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제회를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이제 공제회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이 공제회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회원들도 이 공제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아까 보셨던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스타일대로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제를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제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이 공제회에 1년에 한 번씩 선물을 줘요. 말하자면 설날 선물 같은 게 이제 배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선물이 퍼머컬처 인증을 받는 우리 상품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거기 회원이 5,000명이 넘거든요. 그런 공제 회원들한테 퍼머컬처 농산물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리고 그분들도 선물을 맨날 저 참치 깡통 이런 거 받으면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퍼머컬처로 만든 정말 건강한 먹거리로 만든 것들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제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상호 부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생애 안에서 퍼머컬처를 놓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같이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저희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머컬처 네트워크는 원래 하고 있던 모두의 통장이라든지 소식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눈에 보이시는 게 있나요? 뭐가 보이냐면 조직이 안 보이지 않으세요? 누가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누가 할까요? 네, 누가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식지 팀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이 팀이었는데 다음번에 팀이 아닐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운영 체계를 살짝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전국에 13개 지부를 두고 있는데요. 대부분 생태 거점들이 모여있는 공간들 중심으로 이렇게 두고 있고요. 다 대표 활동가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가 없는 조직입니다. 상임 활동가가 있지만 사무실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좀 처리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니까 그분들 상임 활동가지만 월급을 엄청나게 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집에서 그냥 하는 거고 하고요. 하지만 저희의 복지 체계는 딱 그건 하나 있어요. 아주 그냥 월급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적립시켜준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있더라도 나중에
안 하더라도 좀 안정감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10원 한 장 받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활동을 해요.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데에는 퍼마컬처 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그 공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그 공간을 베이스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장기적 비전 같은 것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퍼마컬처 학교로 졸업한 분의 85%가 회원으로 들어온 거니까 거의 굉장한 조직인 거죠. 사실은 그 성실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 학교들 보시면 굉장히 짧게 끝나잖아요. 네, 저희는 1년을 하거나 아니면 합숙해서 2주를 그냥 이렇게 좀 모아놓거나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짧은 종류의 학교들을 잘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팝업처럼 그 회원들의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서로 좀 만나게 하는 장으로서는 굉장히 유효한데, 장기적으로 만나서 좀 장기적 비저닝을 가질 때 이분들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퍼마컬처 같은 거 좀 짧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많은 학교 하지만 거기 오셨던 분들 계속 보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은 무언가, 그거는 뭘까요?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과는 절대 끊어질 수 없게 그런 관계들을 맺게 해주는 건데, 그런 관계는 바로 이런 들꽃과 같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게 해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막 상상을 했는데, 야 이거 해보고 싶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거 같이 하자.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못 만나면 절대 그게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전원마을이 퍼마컬처로 설계됐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조닝의 개념이에요. 서로의 관계들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그 프로젝트들의 교집합이 있는 단위들이 새로운 활동들을 계속 이끌어내가는 거. 그런데 이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여기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거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조직은 어떻게 되면 대표가 이렇게 있으면 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고 있어. 근데 뭘 계속 활동은 하긴 해야 돼. 그렇지만 그 활동이 뭔가 좀 안 되면은 좀 정리를 한다든지, 이번에는 이건 아닌가비요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 뭔가 승인이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코어에서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다 이게 생긴 거야. 그러면 코어에서도 이걸 듣고 그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좋은 조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멤버들을 우리는 대부분 조직 이것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누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데, 퍼마컬처의 방식은 점조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하자면 개인이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거꾸로 상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나의 다 활동가시고, 이분들이 하나의 새로운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이 있으니 회원들을 조직해가 아니라 이 활동을 누가 하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 참가를 하자,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저희의 구조는 약간 이런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은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점점 퍼지다 보니까 뭐 해외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하고 연결된다든지, 뭐 지역에서 연결된다는 것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누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 몰라요. 여러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조금 더 열심히 참가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를 조금 더 관심 있어 하고,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좀 핵심은, 저희가 이렇게 이런 조직이 된 것의 핵심은 저희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철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가장해서 혁명을 하고 있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잘못된 지구를 고쳐서 좀 더 생태적으로 바꾸고 또 이런 생태적으로 바뀐 공간에서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있겠구나 이것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스스로 행복한 시민을 시민이 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그 참살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 문명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태 문명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무슨 생태 문명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구조라고 생각해요. 300명이 만드는 구조가 확장이 되면은 아 이런 구조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돌볼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의 연맹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거점들을 끊임없이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뭐 꼬물꼬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뭘 하나 가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별거 없습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구조로는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퍼마컬처 여러분 저희 퍼마컬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요즘 퍼마컬처 막 유행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실 텐데 저희는 퍼마컬처는 좋은 농법이라든지 좋은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을 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퍼마컬처는 좋은 삶을 만드는 도구거든요. 이 도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건데 거꾸로 밭대기를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손이 안 간다라든지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건 다 사실 거짓말이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게 퍼마컬처 네트워크고요. 스스로 끊임없이 저희는 윤리적인 기후위기 시대의 윤리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농사 지어야지 이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밭에 와서 상추가 많이 됐네 저걸 뜯어가야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마음이겠지만 이 상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상추 대신에 다른 걸 길렀으면 지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게 해주는 거죠. 그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조금 스스로의 철학적 한계들을 항상 두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부들이 모인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자리를 어디로 더 확장할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퍼마컬처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것을 연결하는 조직이 철학이 없으면 나중에는 그냥 모임 혹은 뭔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하려고 하는 건 사람이 이 일을 놓지 않고 쭉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속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기후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성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 모리슨이 처음에 퍼마컬처를 만들면서 새로운 꿈을 만들 때 전 지구인이 10%만 퍼마컬처 하면은 지금 이 불평등한 시스템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도 1% 작업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 정도를 작업하는 사람이 전 인구의 10%가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나가자 이런 것들이 퍼마컬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지를 만드는 것으로 퍼마컬처 학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밭에서 이런 걸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공유지에서 퍼마컬처를 하면 공유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공간이 지속하게 성장할 수 있게 상상을 한번 하게 하고 그 공간을 뭐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이런 걸로 안 쓰고 아주 오랫동안 그 공간을 가지고 할 사람들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공유지가 너무 중요하죠. 사실 저는 개인 밭들에서 퍼마컬처 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 많이 받는데 개인 밭은 잘 안 가는 이유가 개인 밭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분에게 그런 도덕적인 여러 가지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는 좀 더 퍼마컬처 네트워크하고 함께 그 공유지가 될 수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퍼마컬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구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퍼마컬처로 그런 고민을 늘 하는데 항상 성공한 운동 뒤에는 3.5%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계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운동들을 가지고서는 그 디자인했던 방식들을 이제 쭉 보면 3.5%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것들을 주요하게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운동들을 다 찾아보면 뭐 여성 민권 운동, 뭐 흑인 참정권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3.5%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3.5%를 만들어내는 것이 퍼마컬처 네트워크의 목표이고요. 그런데 그 목표 안에 항상 조직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형상이에요. 형상.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할 필요가 없다. 그럴듯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철학과 감각인 거죠.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그럴듯해야 돼서 뭐 누구를 고용해가지고 누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쳐냈고 멋지게 뭐 무슨 사무실에서 뭐 누구를 두어서 이 정도로 고용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조금 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퍼마컬처를 하면서 더 많은 가장자리가 만들어질수록 더 많은 변두리에서 더 새로운 것들을 만날수록 더 많은 것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다. 퍼마컬처 네트워크는 그런 어린 조직이고요. 아직 되게 영세하고 조그매요. 근데 그럴듯해지고 싶은 생각이 좀 없습니다. 대표활동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회원들이 별로 안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럴듯해서 뭐 하겠어요. 예, 그럴듯해봐야 보여지는 것이 그럴듯할 필요가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끈끈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막 구현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무게 없이 하지만 더 그 가장자리 쪽으로 더 많이 가서 좀 방사형으로 확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퍼마컬처 네트워크는 이런 조직입니다. 엄청나신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어린 조직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 말씀 여쭤볼까요? 교육 진행을 하면은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지 어떤지 또 남성 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만 여기 오니까 남성분이 아주 많네요. 네, 남성은 씨가 말랐다. 내가 표현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성분이 훨씬 많죠. 네, 네. 전체 수강생들은 저렇고요. 전체 회원들도 저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료를 하고 나서도 여성분들은 거의 100% 들어오는 편이고 남성분들 좀 안 들어오시는 면도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퍼마컬처가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세대가 모여서 여러 가지를 꿈꾸고 함께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남성분들이 갖는 농업적 판타지는 되게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산에 가서 혼자 좀 잘 살고 싶으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하고는 좀 퍼마컬처의 방식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것들을 비저닝을 해서 같이 만들고 같이 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세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10대부터 뭐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중심축은 40대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20대들이 인구적으로도 적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양한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령대는 40대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비는 대부분 10,000원씩 내고 계세요. 그 다른 데랑 똑같아요. 아직 3년밖에 안 돼가지고 뭐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이 하고 있는 게 거의 없고요. 각 생태 거점에서 필요해서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들은 있지만 퍼마컬처 네트워크가 지원 사업에 하진 않아요. 이게 조직이 그런 지원 사업에 연연하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철학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들 안에서 이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주요 사업이다 이러면 그것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어서 그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선으로 하고요. 못하면 그만인 거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30기까지 갔는데 네. 예, 저기 모집을 하면은 뭐 네. 대기자도 있는지 아니면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인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지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번에 하게 될 강화는 3번째거든요. 그러면 앞에 좀 대부분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엔 좀 적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뭐 처음으로 하는 데는 사람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새롭게 막 만들어야 되는 동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이런 데는 정말 조직을 하러 다녀야 돼요. 조금 더 이 공간에서 이 운동을 하자, 이 활동을 하자,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72시간이라는 게 말이 72시간이지 한 달에 한두 번 와야 되고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요구되니까 좀 문턱이 높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턱이 높음으로써 사람들이 이것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문턱을 몇 번 낮춰봤는데 문턱을 낮추면 오기는 오는데 이걸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는 것들에는 약간의 문턱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지를 중심으로 뭘 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사실 교육을 통해서 설계까지 가는 거라서 여기 전원마을 안람이라는 동네는 서산인데 여기는 청년들이 마을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수업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조금 중심이 다릅니다. 여기 강화는 발달장애인들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이 지역에 있는 가장자리와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드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에 맞춰서 사람을 모으니까 더더욱 그 공간과 같이 연결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비교적 이렇게 젊은 층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뻐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모여서 잘 놀아요. 네, 뭐 어떻게 노냐, 뭐 생태적으로 놀죠. 네, 춤추고 노래하고. 네. 밖에서 보면 약간 종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춤추고 노래한다는 거는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우리는 취향 공동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태적인 취향에 맞는 분들이 그 취향에 맞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좀 장기적으로 붙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눈이 맞더라고요.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아직도 저희도 어렵긴 한데 위계적이지 않은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 그런 위계적이지 않은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먼저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같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는데 뭐 고민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네.
아까 그 뭐지? 네. 한 500명 정도가 되면은 네. 약간 선물 순환적인 어떤 경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네. 마음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질 거 같다는 말씀을 음. 하셨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저희 상상이 목표들 말씀해 주세요. 삼살이 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근히 먹고 사는 행복이 저희 목표입니다. 엄청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500명 모이면 큰 돈이 모이겠나 뭐 회비 10,000원씩 내서 500명이라 봐야 뭐 1년에 회비 얼마나 되겠어요. 행사 몇 개 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사람 500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생태 거점 그러면 한 100개는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공간에서 생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자본시장에다 우리 거를 갖다 내놔 보세요. 누가 우리 거를 사줄 것이며 실제로는 그 안에서 가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 평가가 굉장히 절하되고 이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의 시장을 만들잖아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가격을 매주면 그 가격을 살면서도 이게 비싸다 얘기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동의 내지는 감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명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 우리가 생산한 걸 우리가 소비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게 1,000명이 되면 훨씬 좋겠지만 너무 많아지면 이제 그런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적당한 규모라면 얼마나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거죠. 다른 조직들, 오래된 조직들도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한 500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들 중심으로 사람이 못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500이 너무 회비는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서로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한 그 정도 선이면 서로가 뭘 하는지도 알고 이번에 뭘 생산했는데 너희들이 좀 사줬으면 좋겠어 라고 올리면 득달같이 사주는 그런 인구들이 있는 거죠. 저희는 보통 이제 뭐 올리면 대부분 다 우리 안에서 소비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 생산도 하시지만 또 직접 필요한 것들을 그 우리 안에서 이렇게 순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으면 좀 편안하게 농사 지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털을 저희가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퍼마컬처 인증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장터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서로 소비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내가 퍼마컬처를 쭉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거죠. 네. 약간 대답하기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제 퍼마컬처가 약간 젊은이들에게 좀 더 유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도시농업과 이 퍼마컬처의 어떤 약간 차이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도 또 퍼마컬처를 많이 이렇게 뭐 강조라든지 공부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퍼마컬처를 이제 오래 하신 분으로서 도시농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뭐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으신지 네,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아니 그냥 네. 각자의 그건 조언이고 뭐 그런 거 조언까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는 퍼마컬처 성지는 도시예요. 저희도 도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해외처럼 다르게 큰 평수의 땅에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다가도 퍼마컬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처럼 여러 가지 제한된 것들이 많은 공간에선 더 설계하기 좋고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도시는 돈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약간 방향성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공간에 뭐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뭐 그럴듯하게 해야지 이것이 마치 퍼마컬처 같고 이런 느낌인데 도시야말로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간을 설계하고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모을 건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도시에 제일 많은 게 사람인데 계속 사람은 놓치고 땅에 집중하면 그 공간은 살아있는 땅이 안 되거든요. 도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사실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전원마 은평 같은 경우도 땅이 없어요. 도시에서 퍼마컬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다른 거점들을 또 안에다 만들면서 그걸 뭐가 하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들이 더 연장선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밭 갖고 있으니까 우리 밭에서 수업하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된 걸로 그 다음에 뭘 하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이것이 확장성이 더 있는데 대개는 밭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와 연결될 지점들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치적인 부분, 뭐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돼서 지금은 막 전환마을들이 그 지역을 다 먹는다 요즘에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농사로 지금 막 혁명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나올 정도로 기후위기에 준비된 단위들이 누구냐 도시농부들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활발한데요.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바로 그런 조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가는 걸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장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장타라고 할 때는 어쨌든 뭔가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항상 하던 건데 선물장에 그때 그 전에 돌보장에서는 사실 어쨌든 사고 이런 부분에 선물장을 안 가봐서 네. 어떻게 어떻게 내놓고 어떻게 가져가고 하는지 그 공익김 선달이 뭘 내놓듯이 입으로 막 팝니다. 네. 선물장은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것에 그냥 사람들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에 그 로컬 푸드로 하는 그 술집을 낼 건데 여기에 뭐 필요하다 그랬는데 나는 뭐 10,000원이 있어서 10,000원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그 공간에서 술을 사 먹을게 혹은 친구들을 데려갈게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약속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약속을 하면서 그 공간이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형태를 한 거고요. 또 선물장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잘했다고 정리를 해주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축하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장은 그 일을 그동안 잘했다고 그냥 와서 축하해주는 자리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이번에 12월에 살피떡 만들 건데 살피떡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고 지금 거기 공동체들이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전환마을 춘천까지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하는 자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네트워크에 가서 같이 해주는 거죠. 같이 축하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후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후원 같은 선물을 막 그날 미친 듯이 주는 거죠. 서로에게. 그래서 그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사지 않은 선물을 다 들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선물 그냥 나눠가지고 이미 너무 풍요롭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돈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서로 마음으로 하는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총의하셔야죠. 예. 네, 저희 여러 행사들이나 뭐 이런 데 또 많이 와보시고 지금 우리 협의회에서도 회원으로 들어와 계신 생태거점으로 들어와 계시고 회원으로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